오늘은 홍길동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홍길동전, 세상을 뒤집다. 들어가기. 번쩍번쩍 홍길동의 통쾌한 세상 뒤집기.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조선시대의 양반가의 서론으로 태어난 홍길동전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의 주인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패한 사회에 도전합니다. 홍길동전이 쓰여질 당시에 조선 백성들은 막강한 권력을 쥔 지배계층의 압박과 서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홍길동 같은 영웅 탄생을 간절히 원했지요. 홍길동은 선출 귀몰한 도서 돈값을 백성들이 피와 땀으로 호의호식하는 탐관오리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관세가 있는 도적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의적이었죠. 백성들은 부패한 양반과 탐관오리의 재물이라 해도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이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양반과 삼린을 군부지어 엄격하게 차별하던 조선시대에는 대범하게 양반과 관리에 맞서 막던 홍길동의 민중한 영웅이었지요. 어느 시대에나 온당치 않은 사회제도에 대한 저항을 꿈꾸는 민중에게 홍길동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얻을 수 있었답니다. 홍길동전은 차별과 억눌림 속에서 살아온 백성의 속량을 만들어낸 영웅입니다. 홍길동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던 것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라 형이라 부를 수 없던 한을 풀었고 당시 사회제도 하에서 꿈을 꿀 수 없었던 벼슬자리에도 오르고 마침내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하지요.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도 아래에서 입 밖에서 낼 수 없었던 꿈을 홍길동은 백성 대신에 이루어냅니다. 이로써 홍길동은 한계를 뛰어넘고 하는 열망에 간직한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강한 자로부터 피박받는 약한 자들을 위해 삶을 살았던 홍길동, 통쾌한 세상 뒤집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홍길동전의 인물들. 홍길동, 탐관오리의 휜포를 못된 양반들의 등선을 거친 조선시대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인물입니다. 어융비상이었던 지나며 일찍 이 무예와 도술을 익혀 조선의 팔도에서는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태어난 신분의 한계 때문에 뜻을 펼칠 수 없었던 것은 한탄하지만 결국에는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주는 인물입니다. 흥문, 홍길동의 아버지로 조선시대 세종왕 때는 벼슬이 아주 이쪽 판사에게까지 이루어졌으며 성격이 강직해 모두가 우러는 인물입니다. 가문 통치를 중시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양반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춘섬, 홍길동의 어머니입니다. 흥문의 첩이 되어 길동을 낳은 후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진형적인 조선시대의 여인상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작에서는 춘섬의 고통이 잘 나타있지 않지만 홍길동과 더불어 엄격했던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낳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련, 홍길동의 배다른 향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인물입니다. 우애도 깊어 멀리 떨어져 사는 아우 길동을 그리워하며 따뜻한 성격을 전했습니다. 촌향, 곡산의 기생 출신으로 흥문의 총애를 받는 첩입니다. 흥문의 사랑과 독차지해 길동의 해치 재력을 지닌 강한 인물입니다. 교활하고 사기와 질투심이 강한 성격으로 길동과 갈등을 일으키는 역할로 제작합니다. 고전 읽기.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도 하늘을 찌르는 듯 치솟는 산봉우리들은 푸르렀다. 봄 기운의 무리를 곡작이마다
온갖 아름답고 귀한 꽃들이 만발했고 화려한 빛깔의 이름 모를 산새들은 노래하듯 저기였다. 푸른 산을 휘감아 흘러내는 계곡물을 수정같이 맑고 차가웠다. 물가엔 파랗다는 버드나무 사이로 황금빛 꼬리 한 쌍이 정답게 날아다녔다. 정말 아름다운 경치로네. 경치에 취한 흥문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나왔다. 한양에 사는 선비 흥문은 노포를 자락을 희나며 무엇인가 이끌리듯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찬혁의 두 무리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왔다. 어느새 길은 끊어지고 까가지듯 높은 절벽을 앞을 가로막았다. 절벽에는 거대한 소리를 내며 폭포가 쏟아졌다. 폭포 주위에는 오색 구름이 영롱했다. 쾅쾅. 그럼 갑자기 내리친 천둥과 벼락이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곧이어 폭포에 시커나 물줄기가 갈리더니 청량의 흰고 긴 수염을 날리며 나타났다. 용이 울부짖으며 흥문에게 달려들었다. 붉은 입에서 뜨거운 기운이 흥문 입으로 수척이 밀려들었다. 헉! 흥문은 기겁하게 깨어났다. 봄 햇살 따사위로 간만에 깜짝 잠이 들었구나. 한바탕 꿈이었어. 그나저나 기이한 꿈이었구나. 흥문이는 팀나루 난간에 기대앉으며 방금 꾼 꿈을 떠올렸다. 일찌감치 과거의 급제 벼슬이 이조 높은 판서에 이른 흥문은 성격에 강직해 우러는 이들이 많았다. 때는 조선시대 세종왕이 즉위한 지 15년쯤 되는 해로 나라에 큰 사건이나 도적이 없었으며 해마다 풍년이 들어 태평했다. 푸른 용이 기운하러 내 안으로 들어오더니 정말 좋은 꿈이다. 반드시 훌륭한 아들을 낳은 태몽이다. 아들이라고 기현양밖에 없어 늘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아들 하나 얻으면 얼마나 좋을꼬. 사랑채에 나선 흥판사는 수염이 나두면 안채로 갔다. 너는 물러나 있어라. 킁킁 안방으로 들어간 흥판사는 계집종을 무리치고 바인 육실의 손을 덥석 잡으며 끌어안았다. 지체 높은 분이 벌써 세덕에 어째서 그러십니까? 아래껏 보기 부끄럽지도 않겠습니까? 참. 부인이 저절한 채 무안해지자 흥판서가 헛기침을 할 뿐 용꿈을 꾼 사실을 털어놓지는 않았다. 괜히 입 밖으로 내밀었다가 좋은 꿈이 헛됐다가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흥판서는 답답한 마음에 부인 손을 다시 잡아 끌었다. 부인 말이 다 알수. 하지만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오늘만은 내 뜻을 따라주시오. 따를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야. 사랑채로 건너온 흥판사는 책을 펼들며 용꿈을 아까운 생각에 불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감마님, 저녁 진시 올리겠습니다. 이종춘상이 다급한 자태로 저녁상을 들여왔다. 마침내 주위가 고요했다. 흥판사는 꿈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위가 고요했다. 흥판사는 꿈을 춘선의 손목을 잡아 끌고 자리에 들었다. 종의 신부는 춘섬으로 차마 주인의 뜻을 거부할 수 없으니 비록 신부는 천한 종이었으나 성품은 온순한 정직한 춘성은 그날 이후 함부로 밖에 나가지 않고 몸가짐을 다정하게 했다. 이를 기특하게 여긴 흥판사는 춘섬을 잡고 첩으로 삼았다. 그러고는 10달이 지난 어기 춘성은 방에서 영롱한 오색구름과 함께 신비로운 향기가 푸셔났다. 산행이가 태어난 것이었다. 보름달이 원한 얼굴에 튼실한 다리에는 붉은 점이 7개의 북두칠성처럼 박혀 있었다. 이 아이는 분명히 큰 인물이 될게. 흥판사는 범상치 않은 갓난아이를 보니 이룰 말투가 없이 기뻤다.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좋은 꿈을 꾸고 얻은 아이니 이름은 길동이라 하는 것이 좋겠다. 길동이 자라면서 벼보면 달았다. 한 날을 들으면 백을 깨울 정도로 총명했다.
천자문을 열흘 만에 깨쳤고 다른 아이들은 몇 년에 매달려도 겨우 며칠간 한 수락과 사락을 단 몇 달 만에 마쳤다. 그 동이는 영원한 아이가 될 테니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벼슬길이 오를 기회차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것이 모두 부인의 고집 때문이니 안타까울 뿐이오. 한편서는 기똥의 재수가 아까 부인을 원망했다. 그게 어찌 내 탓이란 말입니까? 부인은 그해 봄에 내청을 거절하지 않았다며 기똥이는 천한 출신으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오. 한편서는 그제야 어느 해 봄날 꾸었던 통명이 가는 천의 일을 부인에게 들려줬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모두 하늘이 있을 뜻이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겠습니까? 세월을 흘러 기똥은 어느덧 8살이 되었다. 집안이 우설은 물론 아래의 종들까지 기똥을 칭찬했다. 홍판서는 그런 기똥을 아끼고 사랑했다. 그러나 본부인이 아닌 첩이 몸에서 태어난 기똥의 아버지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처지였다. 아직 설모 기른이 홍판서와 형 기련을 아버지나 형이라 부르면 꾸짖으며 혼냈다. 그럴 때면 집안 동마다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길동은 온통 마음의 뼛속까지 사무쳤다. 어느 날 밤 그를 읽던 길동이 책을 덮고 뒤뜰로 나갔다. 웬 봄날 밝은 달빛에서 차량이 세게 느껴졌다. 소가을 바람에 이설기 울어대니 길동은 더욱 외로웠다. 사내로 태어난 공자와 맹자를 가르침으로는 따르지 못할 바에는 방법을 시켜 장수라도 되면 좋지만 천하만만 호령하며 전쟁에 나서 공을 세우고 이름을 빛내는 것이 장부로 이 통쾌한 일이 아니겠냐. 옛말 왕호정상에 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시컨을 내 신세는 촬영하기만 하구나. 아무리 가난하고 천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이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나는 그리하지 못하는 건가? 길동은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달빛 아래 달빛의 칼을 춤추기를 시작했다. 길동아! 마침 달 구경에 나왔던 홍판수가 길동을 불렀다. 그는 얼른 칼을 던지고 공손하게 엎드렸다. 남의 힘에 곁하다니 무엇을 하지 않는 낀가? 달빛이 하도 좋기에 왜 달빛이 좋아? 그렇게 미친 듯 칼을 휘두르는 말이냐? 대감마님 그것이 길동은 말을 잊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감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나왔다. 아버지를 붙지 못하고 대감마님이라 불러하는 것이 가슴이 아팠던 것이다. 왜 말을 멈추는가? 말해보아라. 대감마님 하늘에서 내신 만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귀하다고 들어사옵니다. 한호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으니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홍판서는 길동의 말뜻을 짐작하겠지만 큰 소리로 꾸짖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길동은 고개를 숙여 절을 하며 말했다. 나리 소인이 대감마님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니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이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어찌 사람이라 하겠사옵니까? 호의는 그것이 한이 되고 서럽습니다. 친척들은 물론이요. 종들마다 손가락질하며 저의 종의 몸 순한 천한 아이라고 하니 너무 원통합니다. 쌓였던 사람을 복받쳐 올라와 길동은 통곡을 하고 말았다. 한편서 소매자리에서 푹 오른 길동을 보자 죽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손이라도 잡고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방자의 찔까 두려웠다. 양반집에 첩이나 종의 자식이 어디 너뿐이냐? 아직 어린 것이니 어찌라도 방자한 말이냐. 앞으로 또 그런 말을 하면 다시 널 보지 않겠느냐. 알겠느냐? 홍판사는 마음과 달리 오히려 동전을 크게 꾸짖었다. 길동은 홍판서의 설을 한마디도 더 못하지 않고 고개를 푹 떨군 채 어깨를 들썩였다. 밤이 깊었으니 그만 머물러 가라. 길동은 한참 엎드려 눈물만 흘렸다. 제 방으로 돌아오면 다시 책장을 펼쳤지만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쉽게 떨쳐지지가 않았다.
몇 날 며칠 밤을 머지르던 결정은 어느 날 밤에 사랑제가 심판서에게 아뢰었다. 소녀는 비록 노비의 몸에서 태어난 천한 몸이나 그를 잘 사하여 급제를 하면 정승에 못 이르겠습니다. 무예도 뛰어나니 누가 급제를 하면 장수 못하겠습니까? 판서는 노려움에 얼굴이 부르락부르락했다. 내가 전에도 방자하게 놀리지 말라고 한 것이 잊었으냐? 썩 물러가라. 판서는 호통을 치자 길동은 어머니 춘삼에게 갔다. 길동아, 이 밤에 웬일이냐? 어머니. 길동은 방에 들어가자 음울음을 터뜨렸다. 춘삼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생이 인연이 깊어 어머니 아들로 태어났으니 저를 낳아서 키워주신 그 은혜를 하늘같이 높고도 높습니다. 사내가 나와 키워주신 그 아내는 하늘같이 높고도 높습니다. 사내가 세상에 나왔으면 입신윤명이라 하여 나라에게도 충성하고 부모에게도 효도를 해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아야 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이 없어 선한된 천하게 태어나 천대와 멸시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신세를 한탄만 하지 않으렵니다. 어차피 병조판서의 벼슬을 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명예나 수치를 잊고 살겠습니다. 아니 저를 집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없는 자식이라 여기고 마음 편안히 지내고 계시오. 그러하면 훗날 반드시 돌아와 어머니 예매를 갚을 날이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란 춘삼은 인매가 바르르 떨렸다. 이 어미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도 벼슬자리를 나갈 수 없고 무예를 닦아도 쓸 곳이 없으니. 춘삼은 눈물을 흘리며 길동을 타일렀다. 양반 집안에 천원신물로 태어난 아들이 너뿐이로다. 참고 지내다 보면 대감이 너를 위해 너그러운 처분을 내렸을 것이다. 이 어미 마음에 아프지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꾸나. 길동의 어미는 손을 꽉 잡으며 다시 말했다. 아버지와 형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한 대접을 받는 것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인들마저 천한 종의 자식이 하며 수군거립니다. 길동의 어머니 수군대는 것이 가슴을 사무칩니다. 내가 요즘 곡산이 어미 눈치까지 수상합니다. 대감마님 사랑을 차지하고 싶어 우리 모자를 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반드시 큰 허가 닥칠 테인데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후라도 어머니께 화가 치지 않고 대비가 해놓을 테니 좀 걱정 마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그 말을 하는지 잘 알겠지만 하지만 곡산 어머니는 그런 모질은 사람이 아니다. 설마 그런 짓을 하겠냐? 세상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미 부디 제 말을 듣고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동영상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다음에 봐요.